잠깐을 키우자 진짜. 네네. 원래. 네. 여름에도. 네. 그냥 자다가 예. 이렇게 다리가 저리는 예. 잠깐. 지금은 안 키워 잘. 지금 안 키우고 잘. 수술하고 나면. 하고 나서부터 이제 괜찮죠. 네. 겨울도 아닌데 발끝이 늘 차갑다고요? 양말을 2겹 신어도 온돌방에서도 시린 그 느낌. 아우 시려. 단순히 체질이라고 넘기기엔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일 수가 있어요. 발이 항상 차가운 이유, 어떻게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제가 의학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은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끊임없이 혈류를 조절해요. 그런데 혈류가 말초까지 충분히 가지 못한다면 손끝, 발끝의 온도가 떨어지고 시리고 저린 느낌이 생깁니다. 정상 체온이 36.5도라고 하잖아요. 내 체온이 36.5도라고 해도 우리의 발은 거의 28도에서 30도까지도 떨어질 수가 있어요. 발시림이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면 이걸 예방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발시림의 원인을 완벽하게 파헤칠 거예요. 발시림의 원인 첫 번째, 혈관순환 장애입니다. 동맥하고 정맥이 있잖아요. 우리 몸 안에는. 동맥부터 보기 시작을 할 건데 심장에서 발끝까지 피를 보내는 고속도로예요. 그런데 이런 고속도로가 예를 들어 뭐 콜레스테롤이라든가 흡연, 당뇨, 고혈압 같은 것 때문에 점점 좁아지게 되면 발끝까지 가는 혈액이 부족해지고 그러면 발이 차갑고 창백하고 다리 쪽에 혈액순환이 잘 안 되니까 산소 공급이 안 되죠. 산소가 부족해지니까 걷다 보면은 종아리랑 발이 당기고 아픈 통증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질환을 말초동맥 질환 PAD라고 불러요. Peripheral Artery Disease, PAD라고 부릅니다. 사진을 보시면 왼쪽에 있는 그림이 정상 혈관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문제가 생겨서 동맥경화가 생긴 혈관이에요. 이거를 고속도로 내지는 우리는 상수도로 표현을 많이 하는데 혈관 안쪽이 깨끗하니까 피가 흐르기 참 좋죠. 그런데 이렇게 기름때가 끼면 어떻게 돼요? 점점 좁아지니까 심장에서 피를 아무리 열심히 뿜어줘도 발가락 끝, 손가락 끝까지 혈액이 가기는 어려울 겁니다. 동맥 질환의 특징은 이겁니다. 한쪽만 유난히 차갑거나 걷다가 보면 아픈데 쉬면 나아지는 간헐적 파행이 있거나 아니면 발등, 발목 쪽에 맥박이 약하거나 잘 안 만져지는 경우, 상처가 한 번 생기면 잘 낫지 않는다 이러면 이거는 단순한 체질이 아니고 혈관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질환이 있을 때 자가 체크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참 좋겠죠. 집에서 간단히 해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집에서 간단히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의학적 진단을 대신을 할 수는 없지만 스스로 나의 몸을 평가를 해서 아 이거는 병원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라는 기준은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양쪽 발의 온도를 비교하는 거예요. 두 발등을 손등으로 이렇게 번갈아 만져보세요. 이렇게 만졌을 때 한쪽이 확실히 차갑다. 이거는 동맥 쪽 질환을 의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색깔 변화를 보는 거예요. 누워서 다리를 30초 정도 이렇게 들어 올렸다가 탁 내리면 심하게 창백했다가 내려올 때 빨간색으로 붉은색으로 확 쏠리는 쪽은 혈류가 매끄럽게 흐르지 않을 수 있어요. 세 번째로는 보행 테스트인데요. 평소에 걸음을 걷기만 해도 종아리나 발이 당겨서 조금 몇 분 쉬면은 다시 다리가 괜찮아져요. 이럴 때는 병원에서 ABI라는 동맥 검사를 꼭 받아보셔야 돼요. 이렇게 팔로 혈압을 한번 재고요. 발목에서도 혈압을 재는 거예요. 원래는 팔에서 재는 거랑 발목에서 재는 게 거의 비슷하게 나와야 정상이에요. 근데 문제가 되면 심장에서 멀어지는 쪽, 발 쪽이 피가 더 잘 안 가겠죠. 이쪽에 혈압이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팔에서 잰 혈압하고 발목에서 잰 혈압이 차이가 커지니까 인덱스가 벌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의 비율을 나눠서 우리가 숫자를 매기게 되는데 다리 쪽에 혈압이 더 떨어지기 시작을 하니까 숫자가 적을수록 안 좋은 거죠. 1.0에서 1.29까지는 정상으로 보는데 이 숫자가 점점 내려가서 0.4 이하가 되면 굉장히 심각한 말초동맥 질환을 의심할 수가 있다라는 이런 ABI 간단한 검사죠. 혈압만 가지고 검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발시린 분들은 이런 자가 검사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 병원을 꼭 가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동맥 질환일 때 정말 빨리 병원에 가야 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언제 빨리 병원에 가야 하는가? 갑자기 한쪽 발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라든지 색깔이 창백하게 하얗게 변하거나 검정색으로 변해버려요. 감각이 둔해지고 통증이 극심하게 온다. 이거는 급성 동맥 폐색일 수 있으니까 빨리 응급실을 가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는 동맥 질환에 대해서 알아봤고 두 번째 혈관 문제는 바로 정맥 문제입니다. 정맥 문제는 피가 내려가지 못하는 게 아니고 반대로 올라가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다리 정맥 안에는 판막이라는 게 있어서 피를 위쪽으로 올려주는 역할을 해요. 판막이 망가지면 피가
아래쪽으로 고입니다. 이거를 만성정맥부전 아니면 하지정맥류 아니면 영어로는 CVI라고 불러요. 정맥이 하는 역할이 원래 이 근육 안에 혈액들, 동맥이 들어와서 한번 사용이 되면 정맥이 되잖아요. 정맥 안에는 산소 포화도도 떨어져 있고 이 안에 근육이 사용되고 나서 나오는 노폐물 같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노폐물들이 정맥을 통해서 위쪽으로 올라가서 심장으로 올라가는 역할을 합니다. 올라가던 게 혹시라도 다시 내려와서 역류를 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한쪽 방향으로 원웨이로 피가 흐르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는 이런 판막이라는 게 있어요. 바깥으로 나가기만 하고 내려오려고 하면 딱 닫혀요. 이렇게 닫혀야 하는데 판막이 약해지면서 한쪽이 뒤집히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닫히는 게 정상인데 이 판막이 너덜너덜해지면서 이게 뒤집혀 버려요. 그러면 올라가려던 피가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일이 생기겠죠. 이렇게 판막이 망가지는 걸 정맥질환으로 불러요. 이 정맥 문제의 전형적인 느낌은 시리다, 다리가 시리다 라는 분도 있지만 여기에 더하기 무겁고 붓고 당기고 화끈거린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이게 오래 방치가 되면 피부 혈류 조절이 망가지면서 시리고 차가운 느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맥 문제를 의심을 해야 되는 경우는요, 저녁이 되면 발목이나 종아리가 잘 붓는 분들, 그리고 오래 서 있거나 앉아 있으면 다리가 무겁고 터질 듯한 분들, 피부에 약간 푸르스름한 혈관이 비치거나 하지정맥류처럼 울퉁불퉁 튀어나온 게 있다, 이러면 정맥류를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발목 주변 피부가 갈색이나 보라색으로 착색이 되고 피부가 좀 거칠어지고 진짜 심해지면 괴사되면서 정맥성 궤양 같은 게 생길 수도 있어요. 이런 분들의 특징은 다리를 올리고 나서 쉬면 편해진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맥 질환의 자가 체크, 집에서 간단히 체크해 볼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양말 자국 테스트. 하루 일과가 끝나고 집에서 양말을 딱 벗었는데 양말 자국이 심하게 남는다. 그건 이제 발이 부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어쩌다가 한 번은 괜찮은데 거의 매일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정맥순환 장애를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리 사진을 찍어보는 건데 언제 찍냐면 아침에 한번 찍고 저녁에 한번 다리 사진을 찍어보세요. 만약에 저녁에 찍은 사진이 눈에 띄게 더 붓고 보기가 안 좋다. 이거는 정맥 문제의 신호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리를 올렸을 때 증상이 좋아지는지를 한번 보세요. 소파에 누워서 이렇게 다리를 벽에다가 기대가지고 위쪽에 쫙 올렸을 때 한 10분, 15분이 지났을 때 다리가 시원해지고 가벼워진다. 이거는 다리 쪽에 피가 확 고여 있다가 누워서 들어 올리면 다시 원래 자리인 심장 쪽으로 올라간다는 의미일 수 있으니까 이 간단한 방법으로 정맥 질환이 있는지 테스트를 해 볼 수가 있습니다. 동맥 질환과 정맥 질환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볼게요. 첫 번째, 걸으면 아프고 쉬면 괜찮고 한쪽만 유난히 차갑다. 이거는 동맥 질환 의심하는 게 좋고요. 서 있을 때 붓고 무겁고 저녁에 심해지고 다리를 올리면 좋아진다. 이러면 정맥 질환을 의심을 해봅니다. 이 동맥 질환과 정맥 질환 모두 냉증이라 그러는 다리 시림을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증상이 지속된다면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혈관 초음파로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 발시림의 큰 원인은 레이노이드 증후군이에요. 레이노 증후군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레이노 증후군은 말초 혈관이 온도나 스트레스 자극에 과도하게 수축하면서 이게 순간적으로 혈류가 끊기고 이후에 다시 피가 확 몰려요. 그래서 색변화가 생기는 질환인데요. 특징을 보여주는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 처음에 추운 곳에 나가면 이렇게 색깔이 하얗게 변해요. 그랬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 파란색으로 변하고 그리고 나서 더 시간이 지나면 피가 확 쏠리면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변하는 특징적인 세 가지 컬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기전과 정의를 설명드리면 우리 몸의 손가락, 발가락 혈관은 추위에 노출되면 열 손실을 막기 위해서 자동으로 수축을 해요. 레이노 환자들은 이 반응이 과도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정상적인 방어 반응이 과잉 반응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때 생기는 3단계 색변화, 좀 전에 설명해 드렸죠? 하얗게 변하는 건 혈류가 차단되는 거고요. 그 이후에 파랗게 변하는 건 산소가 부족해서 생기고요. 마지막에 붉게 변하는 건 다시 피가 통하면서 혈류가 돌아온 것을 의미합니다. 이 색깔 변화가 바로 진단의 핵심이에요. 레이노 증후군의 증상은요, 대부분 손가락 끝, 발가락 끝, 귀 아니면 콧끝 같은 말단 부위에서 나타나는데요. 추운 날 외출을 했거나 아니면 냉장고에서 물건을 꺼낼 때 스트레스만 받아도 이런 증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차단이 됐다가 다시 돌아올 때는 찌릿찌릿한 통증이나 저림, 따가움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이런 증상이 반복되면 손끝 피부가 거칠어지기 시작하고요. 심한 경우에는 피부 궤양이나 조직 손상까지 이어질 수가 있어요. 레이노 증후군의 원인은 보통 1차성과 2차성으로 나누는데요. 1차성은 젊은 여성분들한테 흔하고 다른 질환이 없이 나타나는 게 특징입니다. 증상은 양쪽 다 대칭적으로 나타나고 궤양이라든가 조직 손상은 없는 게 특징이에요. 대부분 체질적으로 혈관이 과민해서 나타납니다. 2차성 레이노이드는 자가 면역 질환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류마티스라든가 전신경화증이라든가 루푸스 같은 질환이고요. 아니면 약물에 의해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베타 차단제, 흡연, 또는 진동에 대한 노출 같은 걸로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증상이 한쪽만 나타나거나 아니면 심한 통증을 동반하고 피부 변화도 동반을 합니다. 이럴 때는 자가 면역 질환을 의심이 되니까 반드시 정밀 검사, 피 검사 같은 걸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대칭적으로 가벼운 증상은 대부분 1차성이고 통증이 심하고 한쪽만 색이 변하거나 상처가 생기면 이거는 자가 면역 질환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가 진단법은 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먼저 얼음물에다가 손을 한 30초 정도 담갔다가 딱 뺐을 때 손가락 끝이 하얗게 변하고 다시 천천히 붉어지면 이거는 레이노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리고 색 변화를 관찰하라고 했죠. 색깔 변화가 처음에 하얀색, 파란색,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변한다는 거, 이거 체크해 보면 되고요. 그리고 동반 증상이 있는지를 체크하면 도움이 돼요. 피부가 두꺼워졌는지, 관절통이 있는지, 입이나 피부가 건조한지, 손끝에 상처가 있는지를, 만약에 이런 증상들이 있다면 자가 면역 질환 검사를 권장드립니다. 레이노 증후군 같은 경우 대부분 약물 치료보다는 생활 습관이 훨씬 중요해요. 보온이 최선의 방법이에요. 손과 발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거, 그러니까 양말, 장갑, 온수팩, 손난로 이런 게 좀 필수적이겠죠. 그리고 금연하는 거. 니코틴이 말초혈관 수축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손발 시린분들 일단 금연부터 하셔야 돼요.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세 번째 발시림의 원인은 신경 문제, 그러니까 신경병증이에요. 혈관이 아니고 신경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차갑다고 느끼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실제로 발 온도는 정상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음장처럼 차갑다, 화끈거리면서 시리다 라고 표현하는 분들이 많아요. 신경병증성 냉감이다 라고 표현하고요. 우리의 말초신경이라는 건 전선이랑 똑같이 생겼거든요. 전선처럼 감각하고 운동 신호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요. 온도, 그리고 통증, 촉각을 느끼는 섬유들이 다 구분돼서 각각 다르게 이동을 해요. 이 신경이 손상되면 진짜로 차가운 게 아닌데 차갑다고 느끼는 감각 이상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차갑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막 화끈거리고 열감이 느끼는 경우도 있고 저림이 느끼는 경우도 있고, 이게 전부 다 믹스돼서 나타나는 이상 감각성 발시림이 나타납니다. 실제로 차가워서 느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불을 덮어도 여전히 시리고 통증이 심한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발바닥 쪽에 감촉, 감각도 좀 떨어지고 피부를 만졌을 때 차갑다라고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로 이렇게 신경병이 생기는 원인이 흔한 거는 당뇨병이에요. 그래서 발시림 환자분이 왔을 때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이분이 당뇨병이 있는지, 현재 당 조절이 잘 되고 있는지, 당뇨병이 진단된 지 몇 년이나 됐는지를 확인하는 게 가장 1번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흔한 원인이기 때문에. 혈당이 높게 되면 신경을 둘러싼 혈관들이 손상되죠. 결국엔 또 이제 혈관 얘기가 나오는데, 혈관이 손상이 되니까 신경 쪽으로 산소하고 영양 공급이 잘 안 돼요. 어떤 신경 따라서 어디만 차갑다기보다는 양말 신은 부위 바로 아래쪽, 그 스타킹 글러브죠. 그 아래쪽이 전체가 다 시리고 감각이 둔하다, 이렇게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로는 영양분 결핍도 흔해요. 레그웰 의원 오시면 발 시릴 때 제가 꼭 확인하는 게 비타민 검사거든요. 비타민 B12가 충분히 있는지, 비타민 B12는 충분한데 이거를 제대로 대사를 하고 있는지 유전자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알코올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비타민 B가 결핍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술을 너무 많이 드시진 않는지, 갑상선에 문제가 있진 않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확인을 하게 됩니다. 특히 비타민 B12가 결핍이 되면 시림뿐만이 아니고 감각 떨어지고 굉장히 무거운 피로감까지 함께 오기 때문에 이거는 확인을 해서 부족하면 보충을 해주는 게 좋아요. 세 번째 신경병 원인은 직접 신경이 눌리는 거죠. 포착성 신경병증이라고 해요. 혈당도 아니고 비타민도 정상인데 발 한쪽이 차고 아프다 이러면 그쪽에 있는 신경이 눌려서 문제가 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발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하는 병인데요. 발바닥 그리고 발가락이 시리고 찌릿한 통증이 올 수도 있고요. 오래 서 있거나 운동 후에 심해지는 양상을 보입니다. 네 번째 신경병 원인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 아니면 대사 이상인데요.
갑상선이 우리 몸의 대사를 조절하는 거니까 엔진의 RPM을 조절하는 기관인데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해지면 몸의 대사 속도가 느려지죠. 그러니까 열 생산이 줄어들면서 손발이 차가워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성에게 흔하고요. 피로감, 체중 증가, 부종, 졸림 이런 증상이 함께 온다면 갑상선 이상을 의심할 수가 있고 혈액 검사로 수치를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문제가 있다면 교정을 해줘야 될 겁니다. 마지막 검사로는 설명되지 않는 냉증이라는 게 있어요. 바로 기능성 냉증, 체질성 냉증, 혈관도 정상이에요. 신경도 정상이고 호르몬도 정상인데 발이 시리고 추위에 과민하게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엔 체질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데 체중이 적게 나가는 분들, 저체중, 그리고 수면 부족인 분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들, 자율신경 불균형이 있는 분들에게 체질성 냉증 진단을 하게 됩니다. 아주 쉽게 얘기해서 체온 조절하는 스위치가 굉장히 예민하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조금만 온도가 떨어져도 혈관이 과민하게 반응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경우에는 생활 습관이 아주 핵심적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을 해서 근육량을 늘리고요. 그리고 따뜻한 음식을 먹고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해줘야 돼요. 그게 탈수가 돼서 그런 경우도 꽤 많거든요.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수면의 질을 좋게 하고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잠이 들고 일정한 시간에 깨는 이런 수면 패턴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경우에는 뇌파 검사를 통해서 어느 부분이 좀 기능을 안 하거나 아니면 과민하게 활성화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서 뇌파 치료까지도 병행한다면 훨씬 좋은 도움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발시림의 원인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이걸 어떻게 확인하는 게 좋을까요? 난 원래 발 시린 게 체질이야, 손발 시린 게 체질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혈관, 신경, 호르몬을 단계적으로 점검을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제일 흔한 원인은 혈관이라 그랬죠. 동맥하고 정맥을 확인하는 게 가장 첫 번째 방법입니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ABI 검사 같은 거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 검사하고 도플러 검사해서 동맥이 막혔는지 좁아진 데가 있는지 이걸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정맥이 제대로 작동을 해서 이 판막이 잘 움직여서 역류하는 혈류가 없는지를 먼저 확인을 합니다. 두 번째는 신경 검사를 해요. 신경 검사하는 방법은 신경 전도 검사하는 방법도 있고 근전도 검사라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초음파를 이용해서 신경 자체가 좀 부어 있는지 신경 주변에 혈류가 증가되어 있는 게 있는지 염증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혈액 검사인데요. 아까 호르몬 얘기했잖아요. 갑상선 기능이라든가 혈당, 빈혈, 비타민 B12, 콜레스테롤 같은 것들을 확인해서 대사 이상이나 영양 문제들을 체크합니다. 이 세 가지만 체계적으로 검사해도 대부분의 발시림이나 원인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발이 차갑다는 건 단순히 체질이다 라고 넘기지 마시고 이런 작은 경고 신호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들을 한다면 아주 큰 신경 손상이 오기 전에 미리미리 예방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발시림에 대해서 원인을 생각하고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는 좋은 정보를 드렸기를 바라요. 신경외과 전문의 레그웰 의원 이정표고요. 오늘 내용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